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3월에 벚꽃이 이렇게 만개했던 게 원래 맞나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참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벚꽃이 전반적으로 다 만개를 해서 참 너무나도 보기 좋은 날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는 네 아침 일찍 이렇게 너무 늦게 가면 여의도 한강공원 등등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좀 다녀왔다가 그 이후에는 또 교회로 나들이 다녀오고 뭐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좀 최대한 일찍 만들고 있는 게 너무나 좋은 날씨 속에 또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좀 네, 아쉬운 그런 봄의 날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동시에 시장도 네, 봄날의 날씨처럼 네, 코스닥도 코스피도 그리고 미 증시도 간밤 매우 뜨겁고 강력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주말을 나는 우리네 마음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물가 하락과 미국의 IRA 세부 지침 발표, 양극재, 음극재 등 광물로 포함된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은 4월 본격 코스피 시장의 키맞추기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둔 상태에서 대형주 움직임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소폭 조정한 가운데 마감이 되었는데요. 코스닥의 조정은 뭐 당연하지 않나 정도로 저는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간 네, 코스닥이 너무 쉼없이 달려왔고 또 미국의 IRA 법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네, 혼조세를 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 IT 반도체 관련 섹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적 기반에서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정부의 이슈에 의해 단기간에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정부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장에 네, 실적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은 미래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관련 종목군들은 사실 금요일 날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강한 수급이 동반돼서 일단 상승을 마감해 주었고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거의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거의 전 종목 전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네, 관련 서비스 업종부터 해서 IT 반도체는 모르겠네요. IT 반도체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반등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면은 뭐 코스피는 상승 종목 수 더 많았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가운데 코스닥 150업종은 상승인데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던 AI와 로봇 그 외에 이제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밀리는 종목군들도 많았고 그 폭이 깊은 종목군들도 좀 많았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과 2차 전지 대형주들은 버텨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코스닥 150 업종은 그나마 양호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서 조금 네,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 선물 매수 부분이었었는데요. 근 이틀 동안 선물을 매일같이 한 7천억씩 연 이틀 사면서 이게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일 수도 있겠지만은 1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4월 달 코스피 기준 이 선물 누적을 플러스로 마감을 시켜놓고 넘어왔다라는 거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조 8천억 가량 누적 순매도에서 월 말에 그러니까 1분기 말에 이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바꿔놓고 시장을 돌렸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날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주 쇼킹한 실적이 나오겠죠. 아마 엄청난 적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쇼킹한 실적이 나오면서 그게 바닥을 쳐주는 효과를 만들어 준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지수는 하방을 지켜줄 것이고, 그 외에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상승의 폭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당연히 2차 전지라든지 뭐 업사이드가 강했던 종목만큼 폭발적인 상승은 바라기는 어렵지만은 기업들의 예를 들면 유보율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현금만 기반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 있다. 그리고 그래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군들도 다 일제히 올라가는 한 주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아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선물이 받쳐주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냥 버티는 거, 코스닥은 하방에서 버티는 모습이라 변동성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간단하게 보면 테슬라가 6% 올랐고, 포드 뭐 등등 뭐 전기차 관련 부품 섹터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라 나쁜 게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3월 미증시 브리핑을 마쳤고요. 일단 3월에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은행발 이슈가 전체적인 시장에 한번 충격을 주고 간 가운데 시장은 이러한 이슈를 지렛대 삼아 보다 더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기준 연간 25% 가까운 상승, 나스닥 기준 16% 상승, 코스피 기준 10%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1분기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코스닥이 25% 상승했는데 에코프로는 300%가 상승을 했고, 뭐 로봇 섹터라든지 뭐 AI 섹터 500%, 400% 종목군들이 이제 이 1분기에 나왔고, 그 중에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게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는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겠죠. 근데 아직도 에코프로가 아주 덜 꺾인 상태에서 일단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이 IRA 세부 지침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보면 이제 가장 뜨거웠던 거는 단연 2차 전지, 로봇, AI 섹터에서, 그리고 3월 들어서 삼성의 투자와 정부의 K-칩스법, 트랜스포드의 반도체 바닥론 관련 리포트 영향에 지난 2주간 IT 반도체까지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 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지속되었던 긴 하락 장세가 끝나고 시장이 다시금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큰 하락 시그널이라든지 시황상 변화라든지 흐름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올라왔기에 코스닥은 조금 부담이 되긴 하나, 그렇다고 이 상승 추세를 확 꺾어 놓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는구나 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며, 코스피 기준에서는 통상 4, 5월 중간 배당을 앞두고 평균적으로 코스닥보단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4월 기준 대형주의 키 맞추기가 나오는지 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서 뭐 11월에 주식을 사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연말 연초에 이 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올해 1월 초부터 강한 랠리가 이어졌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강한 랠리 이후에 6월부터 강하게 꺾인 시점이 있었고, 이게 이제 08년도 이슈이고요. 뭐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에도 5, 6월 달, 그 다음에 8, 9월 달에 이렇게 크게 한 번씩 꺾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월봉 기준에서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꺾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시장을 주도한 대형주가 꺾였을 때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하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미 증시 유럽의 물가 하락과 PC 지표의 예상치 하회 속 3대 지수 강세 속에 IRA 세부 지침에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 섹터가 강세, 그 외 기술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이제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닥은 단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IT 반도체는 단기 차익 매물 출회와 2차 전지 섹터의 소강 상태 속 코스피 계열 2차 전지 대형주 및 양극재 기업들 위주의 흐름은
양호한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IRA 세부 지침상 시장 예상대로 양극할, 응극할 물질, 즉 양극재, 응극재는 FTA 체결 국가에서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되며 그간 미국에 공장이 없는 LNF가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법상 최대 수혜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뭐 시가부터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는 전날 필바나, 네,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이 회사 이름이죠. 필바나 리튬 이 추가 투자 생산량 증가 이슈가 아마 오늘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기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이제 미국과 프렌들리한 국가로서 일본을 이제 FTA 이 수혜 국가와 동일하게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일본에게도 혜택을 주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르헨티나 혹은 니켈이 있는 이 포스 그 인도네시아까지 해서 포함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강하게 급등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월요일날 둘 중 하나겠죠. 이러한 이슈가 이제 아르헨티나와 이 인도네시아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리튬이라는 거를 이제 뭐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면은 일정 부분 운송비 추가적인 비용은 들겠지만은 제가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걸로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갈 것도 크게 떨어질 것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IRA 세부 지침상 저는 대부분이 시장에서 반영이 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은 미국의 공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올해만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양극재 3사 중에 가장 캐파가 큰 상태에서 에코프로보다 못 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해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차례 더 하루 이틀 정도 단기 슈팅을 강하게 후려치지 않을까 정도를 일단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는 에코프로 세로닉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의 경우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는데 추후 실적이 우상향하는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뭐 웨이퍼 후공정 테스트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FST라든지 뭐 SNS텍 EUV 공정 관련된 그리고 삼성이 키우고 있는 파운드리 관련된 핵심 뭐를 하고 있는 기업 등등 거기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보기는 해야 되겠죠.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삼성에서 밀어주는 그런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많이 밀리게 된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의 종목군들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번 주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로봇, AI 섹터 등은 각각의 대장 주인 로봇의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라든지 뭐 AI는 셀바스 AI가 심각하게 꺾이는 현상이 나온다면 주가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떨어진다고 밀린다고 추가 매수하고 싸다고 매수하면은 그쪽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고 또한 최근 보면 바닥권에 깔려있는 게임주도 제약 바이오도 뭐 플랫폼 섹터도 미증시는 아주 좋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키맞추기 성격의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 주입니다. 또한 1분기 수출은 2차전지, 특히 이제 2차전지는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3원계를 말하는 거죠. NCM, NCA, NCMA로 된 3원계 배터리의 수출이 작년 최고치보다 제가 볼 때 제가 일단은 계산해 본 걸로는 그거를 돌파한 것 같기 때문에 LNF까지 다 실적이 좋을 것 같네요. 시장에서는 그 컨센 하회 소리가 나왔는데 그거 아닐 것 같습니다. 컨센 전부 다 상향 같네요. 컨센을 다 뚫어버릴 정도의 수출 데이터가 좀 잡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제 잡혔냐면은 이제 3월 20일부터 30일자 3월 말에 잡힌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아마 양극재 업체들에 다 잡혀서
이런 현상이 저는 발생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3월 20일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의 물량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컨센을 넘겨버리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정도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국내에 좀 시장이 코스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원전주 특히 G2파워가 매우 뜨겁게 움직여 줬는데요. 뭐 다른 종목군들이야 움직이긴 했지만은 뭐 G2파워만큼 했겠냐 싶죠. 원전은 4월 26일 일단은 뭐 방미가 확정된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확정이라고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호재는 웨스턴 하우스와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저는 원전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2년 전 여러분들 그 문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 가서 이 3국 공동 진출을 하자라고 서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었습니다. 2년 전에 그랬죠. 2년 맞을 거예요. 2년 전에 그렇게 뭐 바이든하고 협상을 하고 온 상태에서 아직까지 뭔가 3국을 공통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은데 그 중심에는 웨스턴 하우스의 이 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태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원전의 공동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원전주 다시 한번 강하게 전부 다 솟구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제 금요일 날 보면은 사실은 뭐 G2파워라든지 PH, 일진파워 이 정도는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라갈 때는 각각 다 최소 30% 이상은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눌렸을 때 본격적으로 원전 계속 주워 담을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4월에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정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주말 이제 마이크론이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을 제재한다라는 이슈로 하락을 했고 삼성도 이번에 실적 발표로 적자가 예상돼서 다가오는 월요일날 시장에 불안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빠지면은 반도체는 다시 잡아도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놨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저도 물량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예전에 뭐 사셨던 분들한테는 30%만 72,000원에 매도를 좀 걸어 놓으시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제 일부는 가진 상태에서 일부는 또 전량 매도를 해 놓고 일단 좀 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카나리아 바이오 거래 대금 1조 3,900억, 1조 4천억, 1조 2,900억이네요.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지고 좀 급등량이 많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추가 하락을 한다면 질적 반등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에 일단은 좀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최근 당뇨병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센데요. 저는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디까지 밀리는지 지켜보고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요새 시장을 바라보면 참 시장이 빠르다 느낌도 많이 들고 뭐 종목을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릴 때도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갖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바닥권에서 종목을 그냥 들고 쭉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을 찾아내고 매일매일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한 요즘의 시장인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요 시가의 공포에 차서 그냥 끄집어가지고 매매를 하면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는데 또 시가에 잘못해서 그게 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또 큰 아픔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매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먼저 볼게요. 해외 증시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일단 나스닥이 최근 이런 저항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상으로는 뭐 악재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나스닥도 추가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요. 뭐 월봉 기준에서는 이 위에까지 열려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13,000포인트까지 트라이를 하고 전반적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코스닥 지수, 국내 코스닥 지수는요, 당연히 위로는 이 880, 90, 900까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적으로 오버슈팅을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지수는 좀 답답한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들고, 코스피가 참 오랫동안 박스권을 기어왔습니다. 이 박스권을 이번에 뚫어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뚫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지 않아야 될 것이며, 뭐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의 폭이 크지 않아야 되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 업종도 같이 동반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와 줘야 되는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뭐 수출 실적은 좋고 하는데, 미국 IRA법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목을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뭐 등등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수적으로는 코스피도 돌파를 시도할 만한 지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대형주 한두 개라도 들고 있어야 뭐 담은 뭐 몇 프로 몇십 프로의 수익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대형주들부터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크게 안 빠진다. 대신 SK 하이닉스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마이크론 혹은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가 나오면 SK 하이닉스도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LG에너지솔루션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IRA 법 발표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이 더 치고 나갈지 정도 봐야 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목요일날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대로 매수 사인을 못 드렸어요. 금요일날 저도 하고 있다가 매매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말은 했었어요. 떨어지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좀 잡으십시오라고 말을 해놓고 저도 좀 물려서 넘어왔었죠. 좀 물려서 넘어오다가 아침에 여기서 추가 매수 좀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 한 것만 일부 덜어냈는데, 순간 돌파를 해서 뭘까? 이 재료가 뭘까? 라는 고민 속에 그 이후에는 제대로 매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너무 싸게 팔아버려가지고 좀 당혹스럽고요. 여기 한 4%, 5% 올라와서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파하고 돌파 지점에 사야 될 자리가 이 자리겠죠. 여기서 박스권을, 이 1차적인 박스권을 뚫을 때는 매수를 하고, 여기서 한 3% 먹고 이 갭에서 팔아버렸으니 좀 아쉬움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당연히 한 번에 이런 구간을 넘기는 게 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밀린다면요, 어제 제가 팔아버렸던 자리가 이 갭 구간,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노려봐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떨어지면은 이제는 더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매에 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1조 이상 터트려 놓고 좀 밀렸는데요. 좀 몇 차례 밀리더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을 거고, 현대차와 함께 미국 동반 진출 이슈가 이제 아직 공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시 또한 뭐 긍정적이게 작용을 분명히 해줄 것 같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이제부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에코프로는 상징적이니까 매수는 못하겠고,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매수는 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극재 이슈로 동반해서 다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시가총액이 벌써 4조 7천억이다. LNF의 반. 이걸 보면 차라리 LNF가 이제는 또 코스모 신소재를 보니까 좀 싸 보이네요. LNF가. 그래서 LNF는 시가의 공략을 좀 고려해보면 좋겠다 싶고, 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시가에 그냥 뭐 일정 부분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시가에 사보는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두려움에 맞서면서 시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좀 더 올라감이 맞기 때문에 강하게 베팅을 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만약에 시가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좋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초대량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이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사고 이런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은 시가에 추가 매수를 하면 버틸 수 있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혹은 종가 베팅을 한 상태에서 시가에 사서 좀 밀리면 본전에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가에 이런 높은 구간에서 트라이 했을 때는 모든 걸 걸어버리면은 네, 한 방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시장 여러분들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익을 낼 종목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간 뭐 1월, 2월, 3월 매매를 하면서 돈을 안 벌었으면 문제겠죠. 분명히 돈을 벌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달 높은 구간에서 다시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올라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게 바로 포모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한 생각이 이 높은 구간에서도 많은 비중을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로 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LNF 등등. 금요일날 사실 LNF를 조금 매매를 좀 하긴 했었는데요. 좀 하다가 종가에 좀 팔고 나머지를 그냥 시간에 차 타임에 다 날려버렸는데 아마 그냥 월요일날 또 시가에 좀 들어가서 매매를 해볼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뭐 하이드로 리튬도 있고 다 리튬 관련주인데 좀 이런 거는 다 당일 스캘핑 단타로만 혹은 정하고 싶으면 종배 차원에서만 계속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포스코 그룹주 엄청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도 뭐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좀 나와서 그냥 뭐 돌파로 짧게 치고 뭐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로 돌파가 나와서 짧게 치고 제일 먼저 움직였던 거는 포스코 ICT에서 움직여서 돌파에 짧게 치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금요일날 뭐 순간순간 움직임을 보다가 좀 매매를 좀 했던 게 금요일날은 포스코 그룹주에서 좀 매매를 좀 하고 넘어왔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저도 금요일날 거의 손을 안 댔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좀 흐름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좀 일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네이버와 뭐 이런 카카오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일단 네이버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저도 매매를 이런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요. 아직까지 쭉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가 얼마 전에 이때 한번 매매를 좀 짧게 하고 나왔었는데 21선을 이제 회복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22,000원, 202,000원 구간 이런 갭 구간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반등을 하게 되면 60일선 이평선을 갭으로 띄워준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월요일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종목을 좀 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요.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하우스 이슈가 나오면 저는 돌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G2파워가 예전에도 대장이고 지금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혼자 나홀로 꺾이더니 이 이후에는 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계속 올라오는 거로 보여주고요. BHI도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죠.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괜찮고 일진파워도 이번에 고개를 상당히 들어놓은 상태고요. 우진도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런 흐름 지켜내고 있고 보성파워텍도 왕년의 대장주였는데 이 하단에서
박스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종목군들 다 위에까지 올라가는 모습 한 차례 두 차례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전부 다 지켜줄 자리들은 다 지켜주고 움직이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네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종목으로 시간 내에서 상을 보내고 올라갈지 그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는 지토 파워가 좀 제일 세다 정도로 좀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AI 섹터 뭐 이쪽은 예를 들어서 저녁에 뭐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한다면 시간이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일일이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거 하나만 보죠. 셀바스 AI죠. 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항상 생명선은 21선이잖아요. 21선 깨지면 죽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죽는다라기보다도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21선을 깨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이걸 다시 깨고 반등해서 깨지는 이 순간 끝납니다. 이 순간이 이 하락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에 지금 셀바스 AI가 잘못하면 이제 걸리는 구간이 이렇게 왔다가 반등해서 걸리면 그거 상투입니다. 그거를 보고 움직여야 되고, 로봇 쪽은 뭐 지금 뭐 상투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흐름상으로는 좀 얘네도 로봇도 그닥 좀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닥 밀릴 폭도 많고, 그래서 섣불리 아무 자리나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맞을 자리들이 많다 생각이 들고요. 자 2차전지 단에서 LNF 말씀드렸고, 뭐 엔캠도 있죠. 이번에 IRA법 관련해서 전해질이 부품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전해질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전해질 공장의 캐파를 현재 2만 톤인데 올해 4만 톤, 내년에 14만 톤까지 올라가는 회사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엔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는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엔캠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품에 포함돼서 꼭 미국의 공장이 필요한데 얘는 미국의 공장을 계속 무한대로 증설을 하고 있고, 2025년도까지 해서 34만 톤이니까 지금 2만 톤이거든요. 34만 톤까지의 증설 목표, 단기적으로는 2025년도 14만 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배, 2027년까지 해서 몇 배입니까? 17배. 예, 17배 증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이 나오는 2차전지 종목이에요. 올해 3분기부터 150억, 120억 나오기 시작한 상태인데 물량은 2만 톤뿐이 안 된다.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 일단 4만 톤 2배, 내년에는 일단은 7배. 그럼 실적이 나오고 있는 애가 물량이 2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벌던 거를 200억씩, 그럼 800억, 7배면 얘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죠. 포기할 종목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용들 보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시간이 다 허락을 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 맞다, 몇 개만 좀 볼게요. 몇 개만. 금요일날 뭐 종목들 매매한 거는 매매한 거지만은 한화 갤러리아 신규 상장 종목은 이거는 뭐 매매를 누구한테 추천하고 뭐 하고 할 거는 없어요. 사실 너무나 빨라서 이거 잘하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 합니다. 이런 종목에서 잘못하면은 큰 손실 보고. 그래서 이거는 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하나 갤러리아 우가 일단 금요일날 적은 거래대금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예? 적은 거래대금으로요. 50억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얘가 점상을 간다면 하나 갤러리아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분들을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하나 갤러리아도 사실 급락을 뭐 23%까지 뭐 정신없이 빼버렸는데 꼭 그러더라고. 저도 이 통계를 주말에 좀 보면서 대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예전에 크래프톤도 상장했을 때 시가에 마이너스 18% 갔다가 쭉 올리고, 현대중공업도 상장할 때 마이너스 17%까지 뺐다가 본전고까지 올렸다가 다시 죽이고, 그런 일련의 모습을 아주 잘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시가 항상 기준은 그래요. 시가를 돌파하면 들어가는 거, 시가를 돌파하면 이 신규상장주는, 그러면 시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금요일도 사실 시가를 이탈하고 종가상 시가를 세워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보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넘어서 다물 멀티미디어도 이 박스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시간 외에 엄청나게 빠져서 장 초반에 급락을 좀 하더라고요. 급락을 했는데 이걸 더 강한 힘으로 좀 올리길래 신고가 돌파에 뭐 일부 따라잡아서 얘는 미련 없이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뭐 이런 부분이 항상 작용을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저도 이제 물론 많이 물리고 많이 손절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도 대응하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